렉서스 350h 모델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성있고 또 어색하지 않은 느낌의 과감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전 모델에서는 헤드램프랑 DRL이 분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 과감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적응이 잘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현 모델에 있어서는 일체형으로 헤드램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헤드램프 자체도 그렇고 조금 띄어서 약간 멀리서 봤을 때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어색함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과감하고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실제보다 차가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 않아서 부담감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뒤쪽 도어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앞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조명이 아래쪽까지 살짝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봤을 때의 야간 조명은 막 밝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 풋램프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앞, 뒤 도어 쪽에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럽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센터 터널 앞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크러쉬 패드에 약간은 적극적인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인데요, 특히나 광원의 폭이 아주 좋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지만 폭이 상대적으로 더 넓게 느껴지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좋은 야간 시야 확보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인데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라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밝게 적용되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딱 요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의 야간 시야는 탁월한 편이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깝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네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오토 헤드램프의 반응이 만족스러웠는데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켜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가 조금이라도 어둡다라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상향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물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리고 마주 있는 차량의 광량이 인식되거나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상향등에서 하향등으로 전환시켜주고요.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출력은 189마력에 24.7kg/m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242마력입니다. E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 E4 AWD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앞쪽 오버행이 약간 있는 편이거든요. 뒤쪽은 짤막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들 거라는 비율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측면에서 보면 비율도 꽤나 근사하고 조금은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20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소재도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도시명이지만 SUV의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역시 같은 형태의 컬러랑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SUV의 느낌을 잘 담아줬다고 보여집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금 더 개방감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생각보다 꽤나 큼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꺾어서 보면 디자인이 날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닙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이 차는 약간 스포티한 맛이 있기 때문에 SUV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아니면 좀 매트한 느낌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크롬 갖추고 있고요. 루프렉도 은색으로 포인트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딱반딱한 크롬이고, 이 위쪽의 루프렉은 조금 매트한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 아니고 안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불편했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이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루프에서 내려오는 라인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 스포일러가 그렇게 많이 크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SUV들은 그리고 렉서스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는 이런 스포일러도 좀 위쪽으로 좀 숨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후측면에 와서는 전작보다 헤드램프도 좋아졌지만 테일라이트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 같은 것들, 세련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의 안정감 역시도 테일라이트에서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운데 연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양쪽으로도 분명하면서 또 연결 부분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인 안정감 높은 SUV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다리꼴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안정감이 높아 보이고, 위쪽은 좁빗한 느낌이 있어서 둔한 SUV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구성 가져가고 있고요.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머플러가 양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록 바닥을 향하고 있고 뭐 특별히 그렇게 중저음으로 깔리거나 스포티한 괄괄한 느낌들이 없어서 그렇지, 머플러는 듀얼 타입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여유 좋은 편이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이게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툼하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 잘 잡아주고 있고요. 꽤나 두껍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까지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둬서 이 안쪽에 공구 같은 것들 고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차량관리 용품 보관하시면 뒤쪽 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되게 깊거든요, 공간이.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여기는 맥스가 4kg라고 써 있는데, 이 다양한 것들 걸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뒤쪽에서 비닐백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가방 같은 거 넣으셨을 때 고정하시면 좋습니다. 소소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측면에 그물망을 달아줘서 여기에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후크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다 LED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SUV니까 2열 등받이 접어서 공간 한번 다시 볼게요. 러기지 스크린이 얇고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뒤쪽에서 시트를 접어서 넘길 수 있는 레버 같은 것들이 측면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이 위에서, 물론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서 들어 올려서 앞으로 밀어도 충분히 접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요런 데 레버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보면 완전히 평평해지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SUV 치고 공간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간감 같은 것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용성이나 활용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위쪽에 수동으로 손잡이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여기에도 LED로 조명을 살짝 갖춰줬네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조금 동향적인 느낌이 있고 그립이나 무게감 같은 것들이 적절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데 여닫았을 때는 좀 묵직한 느낌이 좋고요. 이런 틈새의 몰딩 같은 것들, 이런 몰딩 같은 것들 참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런 재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내 느낌은 화려한 컬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이렇게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가져갈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편한 컬러 매칭이니까요. 썬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리 면적이 일반형 치고는 그렇게 작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뭔가 좀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줘서 조금은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렛치라고 해서 좀 독특한 형태인데요, 눌러서 오픈을 할 수 있고, 이 전자 제어로요, 그리고 수동으로 열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어 안쪽 핸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맥폭의 크기 적절한데 각도를 조금 바깥쪽으로 빼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에서 이 뱅앤올룹슨이나 렉서스에서 마크 레빈슨이 없으니까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렉서스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시트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앉아 보면은 참 편안했고요. 날개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몸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푹신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사이드 에어백 포함되어 있고, 참고로 이 차는 에어백이 9개 장착, SRS 에어백이 9개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인 전동 기능 포함되어 있고 4A 타일 럼버 서포트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 됐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해요. 센터 터널을 약간 높게 가져가고 있어서 운전자의 조작감을 신경을 더 쓴 것 같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아닌 오르간 타입 채택해주고 있고, 풋레스트가 넓적해서 이게 발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 무릎 에어백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여기에서 함 열어보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의 렉서스는 여기에 복잡한 스위치 같은 것들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형식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없어졌고요. 이 안쪽에 마감 같은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썼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지원해주고 있고, 주유구 이쪽에서 버튼 눌러서 열 수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부가 다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사도 많이 되고 이 지문 같은 것들이 남거든요. 어쨌거나 이 소재에 있어서의 살짝 아쉽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트릭 컴퓨터 조절이라든가 클러스의 밝기 조절은 여기에 별도로 물리키를 갖춰 놨습니다. 스틱 타입 스위치 측면에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 모드, 헤드램프 오토 모드 전환하는 건 여기에서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과감한 디자인은 외관뿐만 아니고 내장에서 느껴지는데, 콕핏 구성을 보면 이런데 되게 좀 과감하게 선과 면들이 만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의 렉서스의 웰컴 세레머니도 꽤나 적극적이고 화려한 편에 속합니다. 클러스 안쪽의 구성은 깔끔하고 원형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다양한 정보들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모니터부터 연비라든가 지포스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 미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다양한 메시지 같은 것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도 좀 들려드려 보고요. 아쉽지만 시승 차량에는 HUD가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가운데에 L 로고 너무 선명하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표현해주고 있고, 에어백 부분 마무리도 아주 좋습니다. 버튼 같은 것들 참 정갈하게 잘 만들어놨고, 이 조작했을 때 조절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스티어링 왼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성 명령, 그리고 볼륨 컨트롤이 이쪽에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토요타 렉서스에서는 DRCC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메뉴 구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의 라디오나 아니면 오디오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모드 버튼 누르면 되고, 트래킹 기능은 이쪽에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스틱 타입 스위치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작했을 때 조작감도 좋고,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도 하고 조작감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렉서스가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클러스 안쪽의 구성은 드라이브 셀렉터 이쪽에 있거든요. 돌리는 방식인데, 누르면 노멀, 왼쪽은 에코, 오른쪽은 스포츠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 그래픽이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화려한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들을 그래픽에 변화해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4인치 클러스터 정말 시원시원하죠. 뭐 유명 전기차 브랜드가 아쉽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큼직하게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 렉서스 라인업이 유독 디스플레이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렉서스 NX350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고요. 거기다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물리키 같은 것들은 밑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다이얼 방식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되게 큼직큼직해서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
조절 가능하고 오토 모드가 있어서 이 온도 세팅하고 연동을 해놓으면 별도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오토 모드 역시 지원을 해주고 2단계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컨트롤이 가능하고 에너지 흐름 같은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의도했는지 약간 렉서스에서 조금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어떤지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U 플러스 드라이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랑 연동을 하고 또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센스 있게 렉서스에서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포인트죠. 맵도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인터페이스도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이 아래쪽에서 대부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진을 했을 때에는 아쉽지만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습니다. 가격대가 6,000 중반 넘어가는데 어라운드 뷰는 조금 포함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해상도가 좋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가운데서 다이얼 방식이고요. 기존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건 이 방향지시 등의 느낌,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꺾어지는 라인이 참 예쁘고요. 여기는 드라이브 셀렉트, 그리고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여기에 살짝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USB-C 타입 충전, 그리고 A 타입 입력. 이 안에는 이렇게 밀어 올리면 여기를 또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V 파워 아울렛은 여기 숨겨져 있고 누르면 슬라이딩 되는 방식입니다. 기어 노브 되게 스포티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조작감도 좋고요. 후진,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내리면은 스포츠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요. 요거 되게 단순하면서도 조작하기 쉽고 여기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인성이 좋습니다.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나란히 있고요. 여기도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작되는 부분은 특히 손에 지문 같은 것들이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재를 렉서스 우드 그레인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EV 모드 지정할 수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암레스트 자연스럽게 라인 쭉 넘어오면서 운전석 쪽에서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공간 굉장히 여유 좋고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죠.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안쪽에 카펫 같은 것도 정말 소재가 좋아요. 이런데 마무리가 참 꼼꼼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의 재질 나쁘지 않고요. 선바이저가 좀 두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LED 조명 밝게 적정하고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립 대신에 이 카드 같은 거나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티켓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넣어 두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미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지만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시야각이 넓어 보이고요. 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은 디지털 룸밀러 선택이 가능하죠.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슬라이딩으로 되는데 속도 적절하고요. 일반 썬루프 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리 면적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쪽에만 있고요. 뒤쪽은 일반 유리입니다. 선쉐이드 같은 거는 차량 이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좀 추가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레치는 다시 사용해도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요거 아이디어 참 좋죠. 맥포켓 크기 적절하고요. 바닥은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특히 바닥에서부터 앞좌석을 제가 가장 밑으로 내려놨는데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안장 바로 아래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의 여유를 조금 더 잘 확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룸 공간 디자인에 비해서는 여유가 좋은 편이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계만 조절이 됩니다. 제가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로 고정을 해놓고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이런 끈 같은 거 센스 좋죠. 잡아당기는 방식.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작은데 오히려 앞쪽보다 이 뒤쪽이 쿠션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고 내릴 때 불편함도 없고,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선 스위치는 그 아래 에어벤트 아래쪽에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그 아래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2개 커버링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를 고려한 모습이죠. 워큰 스위치도 있었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 차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옵션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은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가운데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 디스플레이, 14인치로 되어 있는 저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있어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도로 여건에 아주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날렵하고 스포티한 SUV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보다 차가 약간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봤을 때 이 찰지게 반응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넘고 나서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여기는 복합 기준으로 14km고요. 도심에서는 14.3, 고속도로에서는 13.6, 13.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 한 자릿수로 연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출발하고 짧은 기간을 운행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 4km, 5km, 6km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은, 한 10km에서 20km 이상, 한두 시간 이상을 도심 주행에서만 운행을 했을 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최저 연비는 12.3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13km대, 13km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14km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km대 중반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모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발컨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도심 주행에서 최대 연비는 16.2까지도 표시를 해주긴 했었는데,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치는 그 정도 16km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톤이 조금 안 되죠. 1800km대의 공차 중량을 갖추고 있는데, 토탈 시스템 출력이 240마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 또는 순발력이나 기동성,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이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좀 빨리 빠져나가야 될 때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 답답하거나 더딘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NX350H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었고요. 물론 지금 시승하는 기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좀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추운 날씨에서도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EV 모드를 강제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EV 모드를 강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적응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꼭 매장을 방문해서 본인이 비교하는 차, 또는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차는 반드시 직접 타보시고 실물을 보고 좀 앉아도 보시고 운행도 좀 해보고 해서 차를 충분히 좀 느껴보시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렉서스 LNT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매장에 방문해서 시승을 하게 되면 또 괜찮은 기프트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고, 꼭 시승을 실제로 차량을 타보고 나서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350 같은 경우도 럭셔리하고 프리미엄하고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실제 트림의 옵션 구조가 뭐가 다른지 이 카탈로그 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이 많이 쓰는 그 안전 및 편의 장비인지 아닌지 옵션 사항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도 좀 있고요, 옵션의 구성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주행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이면서 정숙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에 보통 그런 컨셉이면은 좀 출렁임이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편인데 그런 부분을 참 잘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찰지게 잘 버텨준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들이 좋았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WC-본의 아주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푸륜 WC-본이 약간은 이질적인, 조금은 독특하게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코너에서 확실히 멀티링크로 돼 있는 후륜 서스펜션보다는 WC-본을 후륜에 선택을 하니까 코너링에서 SUV가 조금 열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미세한 안정감, 날카로운 느낌들, 기민함, 이런 것들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매끄럽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인데요.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유리, 뒤쪽은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20인치, 물론 이 타이어 폭이 많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터널 아니고 시멘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노면소음 억제력이라고 하면 안쪽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MVH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렉서스 프리미엄 오디오고요. 마크 레빈슨이 살짝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스피커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하고 저음대에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은 나쁘지 않은데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하는 그 맛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울림톡이나 방음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 그렇게 뭐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6열 4기통 2.5리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출력이 180마력대에 토크 24.7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242마력에 달하기 때문에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나 어떤 마력,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또 E4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절하게 힘의 배분 같은 것들, 그립력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니까 나름의 또 연비주행뿐만 아니고 스포티한 드라이빙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에 여유는 있는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 RPM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CVT 미션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엔진의 출력을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나름 또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 부하를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느낌들은 전통적인 자동 기어의 그런 향수 같은 것들도 조금은 자극시켜 주기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보거나 이 초고속 주행 같은 거를 해보면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꽤 괜찮습니다. 다만 시속 한 185에서 190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쭉 밀어주는데 19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앞에서 달렸던 것보다는 사뭇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고요. 시속 200km 이상도 가능하기는 한데 글쎄요, 좀 퓨얼컵 같은 것들도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어떤 셰시의 강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쳐주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드는 시속 100km, 105km 정도에서도 구현이 가능했는데요. 물론 이제 강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조금 짧게 움직이다가 다시 내연기관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주행 속도 영역 80에서 100 정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EV 모드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덕분에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경험할 수가 있죠. 참고로 공인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13.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무조건 14km, 15km 이상은 나옵니다. 별로 연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요. 그리고 정말 이 에코모드 전환시키고 발컨까지 사용을 해서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쓴 경우에는 18.5에서 19.3, 20km도 간헐적으로 넘어주긴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이 차의 고속도로 연비가 이렇게 낮게 측정이 돼 있는지, 공인 연비 기준으로요.
그 부분이 살짝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실연비는 15에서 16 정도? 그리고 조금 신경 썼다라고 하면은 18km 전후에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경험할 수가 있어서 연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 디자인이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편합니다. 예, 의외로 많이 편한 편이고, 장시간 운행을 해도, 장시간 차 안에 앉아 있어도 이 엉덩이 쪽의 압박감이라든가 허리의 부상 같은 것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의 콕핏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쪽창 같은 것들, 예, 아웃사이드 미러를 A필러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하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고요. 거기에 유리 면적을 넓혀줬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웃사이드 미러가 바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크다라고 못 느꼈는데 거울 자체가 큼직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광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좀 넓다라는 느낌, 그리고 사각지대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모드는 노멀 모드 있고요,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드나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재미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았고요. 쉬프트 레버도 밑으로 살짝 내리면, 드라이브에서 밑으로 살짝 내리면 S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는 이 차가 CVT 미션이거든요. 근데 마치 일반적인 오토 미션에서 반응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되게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 거는 그런 느낌들, 부하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업다운 시켜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도 꽤 근사하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고요. 쉬프트 레버를 작동을 해서 업다운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예, 굉장히 재미있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렉서스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 같은 경우는, 예, 배기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밋밋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엔진 2.5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이 내연기관 엔진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워낙 차량이 하이브리드에 와서는 차량이 조용한데 갑자기 킥다운 같은 데 보면 웽 하고 막 이 소리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웠었는데, 그 웽 하는 소리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힘이 있고, 중저음에서 고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잘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DRCC, 다이나믹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4단계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하는 것도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조절이지만 가속과 감속에서 어색한 느낌들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가속도 매끄러운 편이고, 또 감속도 갑자기 이렇게 확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어도 꽤나 스무스하게 좀 거부감 없이 잘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 만족도 같은 것들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션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실시 강성 자체가 되게 좀 높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든든한 맛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GAK라고 해서 글로벌 아키텍처 K라고 하는 셰시를 갖추고 있는데, 이 셰시의 밸런스라든가 그다음에 경량에 속하거든요.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강성 자체가 많이 더 보강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나 만족도에 있어서 운전자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튜닝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이 차는 2포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뒤 구동력 배분은 100대 0에서 20대 80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구동축을 갖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뒤쪽은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질감? 아니면 타이밍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더 미세 컨트롤이 가능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날카로운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또 가운데 구정축이 없어서 그렇게 무겁게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무게 배분 같은 거에서 일반 내연기관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흔들림 같은 것들, 로링 피칭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괜찮고요.
또 코너링을 조금 과격하게 가져갔을 때 원복할 때의 그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SUV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높은 그런 느낌들 구현해주고 있고요. 또 SUV가 달릴 때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 밑에서 잡아 당겨주는 듯한 느낌이 세단에 비해서는 약세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느낌 괜찮았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지금 울렁울렁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롤도 참 억제가 잘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앉아 있을 때 제 상체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를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잘 잡아줍니다. 플레이가 워낙에 큼직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다 보이거든요. 클러스터 안쪽에도 연동이 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루트를 다 보여주는 그런 연동은 아니고요. 뭐 교차로라든가 아니면은 IC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진입하고 뭐 이런 요약되어 있는 정보들은 이 안쪽에서 그때그때 스팟성으로 보여줍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연계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었고요. 베이스 모델이라서 좀 스포티한 느낌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편안하고 정숙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면서도 스포츠 모드로 놓고 조금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는 시스템 출력 242마력이지만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꽤나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SUV로 기억이 되네요. 네, 이상 렉서스 350H AWD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